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민주당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후보들의 과거 정치 이력과 경력 등을 두고 신경전이 불거지면서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김회재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을 청년위원회 SNS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조계원 예비후보가 과거 한나라당 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력 등을 언급하며 정치병자 같은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합니다. 대화방에 이 글을 올린 사람은 김회재 의원의 현직 비서관, 을 지역구 소속의 시의원 역시 이 글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조계원 후보는 억지스러운 비방과 흑색 선전이며 김회재 의원 역시 이를 방관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과가 없으시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며 당사자들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김회재 의원 측은 조 후보의 정치 이력에 대한 논란은 후보 검증 과정에서 직접 해명하면 될 일이며 오히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결정과 관련해 조 후보가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연 건 자신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맞받았습니다. 과거 정치 이력과 경력을 두고 후보 간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유력 주자들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순천에 출사표를 낸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검사들이 가진 독단적 성향은 민주적 리더십과 반대되는 치명적 약점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인 소병철 의원과 출마 예정인 신성식 전 검사장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은 이미 검사 정치 과잉이고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두 유력 주자를 상대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이 불거진 상황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새해를 맞아 지역 경제의 한 축인 항만 활성화를 위해 5건의 항만 현안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광양항과 율촌산단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과 서측 철송장의 이전 등인데 역시 국비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지역경제의 양대 축은 철강과 항만,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치열한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시가 꼽은 현안 사업은 5건,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과 신항만 건설 예정 지역 일부 해제,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지원, 광양 항만 연수원 건립, 마지막으로 서측 철송장 이전 등입니다.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부산이라든지 인천, 평택 그리고 우리 광양항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또 소위 요새 스마트 항만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율촌 산단까지 16km 거리를 3.8km로 단축하는 해저 터널과 접속도로 개설은 국비 3,118억 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해수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인 신항만 건설 예정 지역도 올 연말로 예정된 변경구시에 맞춰 광양시의 마린베이 조성 사업을 위해 해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총 사업비 7,300억 원이 투입되는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내년에 59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자동화 부두 구축에 대비해 현재의 서측 철송장을 3단계 3차 부두 쪽으로 이전하는데 9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현안 사업들을 신임 강도영 해수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해수부의 추진 방침과도 방향이 같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 규모는 굉장히 3천억짜리, 7천억짜리 이렇게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나 또 정부 부처, 기재부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반영과 국가 예산 확보에 광양시가 새해 연초부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부가 전남과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 관광자원 개발에 본격 나섭니다.
전남에만 56개 사업에 1조 3천억 원이 투자되는데 새로운 관광 자원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목포 구둥대. 섬의 생김새가 소의 멍에에 해당된다는 뜻의 강진 가우도. 전라남도는 수많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약 3조 원을 투입해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과 광주, 전남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5개만을 중심으로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전남에는 22개 시군마다 특색 있는 관광 사업을 발굴해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쏟아붓는 대형 관광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22일 통영에서 문체부 장관과 5개 시 도지사가 만나 총 3조 원 규모가 투입되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4년 동안 하루 더 머무르는 남해안을 목표로 6,376억 원이 투입되고 해남의 대규모 수상 공연장과 강진 가우도에는 빛의 숲 관광 갤러리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 3단계는 2028년부터 2033년까지입니다. 목포 달리도와 완도 금일도 등 섬을 관광 자원화하고 갯벌과 숲을 관광 거점과 연결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도는 가장 많은 1조 3천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부터 33개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역대 최대 사업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관건. 또 쉰개가 넘는 사업의 예산 중복 투입 여부와 관광지 사이의 연계성도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 야산에서 유기견 20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유기견들은 대부분 암컷이고 모두 애완용 품종이었는데요. 지자체와 경찰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야산입니다. 우거진 숲풀 사이에 강아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기동물보호소 직원들이 발견한 유기견은 모두 19마리에 달합니다.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아마 주인이 얼마 전에 버렸던 것 같은 느낌? 발견된 유기견들은 푸들과 말티즈 등 애완용 품종. 대부분 몸이 마르고 털이 길게 자라 보호자로부터 오랫동안 관리받지 않은 듯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측은 번식장에서 이 강아지들을 산에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마리 중에 이제 18마리가 암컷이고 그리고 이런 털 이렇게 관리가 안 된 거 보면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닐까, 번식업자가 아닐까. 개들이 구조됐던 현장에서는 번식장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또 발견됐습니다. 해당 유기견들은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야산 유기견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유기견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유기견이 더 있는지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시가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전남 제1호 순천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을 시작한 현대 여성아동병원과 미즈 여성아동병원의 의료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일 평균 60명, 주말 평균 325명의 소아 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순천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 환자 분포가 순천 68%, 광양 14%, 여수 5%, 고흥 4% 등으로 전남 동부권 인근 시군에서도 다수의 소아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양 매화축제가 2024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남 대표축제에 지정된 광양 매화축제는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추천됩니다. 한편 올해로 23회를 맞는 광양 매화축제는 광양매화 K문화를 담다를 주제로 오는 3월 8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부영 9차 아파트 주민 1동 75만 3천 원, 장천동 2통 주민 1동 67만 원, 왕조 1동 석호가람 휘 아파트 주민 1동 57만 9천 원, 고흥군 복내면 외초마을 주민 1동 32만 5천 원, 사양마을 주민 1동 30만 원, 고흥군 금산면 청성마을회 29만 원, 복내면 동강마을 주민 1동 23만 원, 여수시 율촌면 신산 3구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주민자치회 20만 원, 여수시 한려동 통장협의회 20만 원, 여수시 소라면 관기 3리 주민 1동 15만 원, 현천 1리 주민 1동 15만 원, 율촌면 덕산리 주민 1동 15만 원, 여촌초등학교 1학년 일반 선생님과 학생 1동 10만 7,500원, 3학년 일반 선생님과 학생 1동 10만 원, 여수시 주삼동 고막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소라면 현천 3리 주민 1동 10만 원, 대교동 6통 통장 박채필 10만 원, 봉산동 우국건설 대표 김봉기 10만 원, 대교동 4통 통장 박수매 1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수문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대교동 4통 주민 1동 6만 원, 여천초등학교 3학년 3반 선생님과 학생 1동 5만 원, 여수시 봉산동 성실 종합사무가구 5만 원, 둘레길 산장 대표 박영자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았고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던 하늘도 오후부터 회복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과 광양 영하 1도, 고흥 영하 2도, 여수 1도를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순천과 여수 9도, 광양과 고흥 10도 등 오늘보다 다소 낮습니다. 내일 아침엔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